네, 오늘 마지막 코너는 특별히 FOMC 리뷰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회의 복귀하면서 앞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전개될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센터 장희성 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FOMC에서 파월이 일단 자이언트 스텝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2월 FOMC 내용을 일단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볼까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75bp 자이언트 스텝 인상을 했어요. 좀 민망한 상황이었죠.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은 일단 6월 10일 날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CPI 지수가 이제 쇼크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전년비 8.6% 증가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떤 우려를 하나 보면은 네. 야, 이거 그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을 하지 않겠다도 있겠지만 과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75bp 인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민망함을 덜하기 위해서 편법이지만 시장하고 좀 소통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그 FOMC가 있기 한 열흘 전부터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해서 연준 인사들이 어떠한 발언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6월 13일 월요일 날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로 이게 그 75bp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를 쓰신 기자가 연준 출입 기자예요.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혹시 연준에서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이제 IB들이 다 75bp로 전망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게 FOMC하고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 파월 의장한테 당연히 물어봤죠. 다른 기자가. 예, 애들로 표현했지만 시인을 했습니다. 좀 소통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이런 일까지 좀 벌어졌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기존에 파월 의장이 왜 그 75bp 인상을 배제했느냐를 보면 사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이요. 금리를 올린다고 잡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아, 너무 높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고유가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이게 금리 올린다고 유가를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금리 올린다고 전쟁이 멈추는 게 아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75bp를 올린 거는 우리가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면서 좀 안심을 시켜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 우리 포함해서요.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미래 소비를 앞당겨서 더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거든요. 이거를 꺾어야만 했던 게 이번에 75bp 인상의 좀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상 배경을 또 짚어주셨는데 사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게 94년 이후여서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죠. 제롬 파월 의장도 이게 이례적이다라고 언급한 만큼 큰 결정이었는데 이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은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는데 앞으로 미칠 영향도 한번 다뤄볼까요? 일단 호황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재를 보면 일단은 연준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구나.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물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호재가 되겠지만 일단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요. 일단 뭐 악재죠, 시장에.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전 코너에서도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자 부어. 뭐 저희 다 지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자,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투자가 감소를 하죠. 투자가 감소라면 고용이 감소를 합니다. 고용이 감소라면 당연히 또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를 하면서 그러면 또 기업들은 투자를 또 줄이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부분이 일단 경기 침체 우려를 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의 인사들이 지난주에 발언에서 빠지지 않았던 단어가 일단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또 CPI가 나올 텐데 그 지표들을 주목을 잘 해봐야겠죠. 당연하죠. 지금 제일 중요한 지표는 이제 물가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달 말에 또 PCE 물가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고요. 또 다음 달 한 12일 전후가 되면 또 6월에 CPI가 또 발표가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모든 그 시장의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물가 지수를 보실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에너지랑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같이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 2달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로 산정하는 이유가 있다. 이게 에너지랑 농산물은 연준의 정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자 하면서 이 부분이 3개월 연속 꺾이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헤드라인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중요하죠. 그건요, 유가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음식료에 반영된 시차가 있는데 유가는 오르면 바로 우리가 주유소에서 체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유가가 떨어지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향후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앞으로- 시장이 여실히 보여줬죠. 유가가 좀 많이 빠지니까 네. 나스닥 지수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럼 유가가 앞으로 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바로 하락할지는 너무 변수가 많긴 한데요. 그 변곡점은 여러분 한 7월 중순, 7월 14일에서 15일 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빈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하는지 지금 만난다고 했다가 또 안 만난다고 그러니까요. 했다가 지금 계속 뉴스가 바뀌어요. 만약에 회담이 성사되면 가장 큰 이슈는 증산일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의 변곡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좀 유가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은 7월 FOMC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네. 발언을 좀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장의 지금 예측은 한 86% 정도 네.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일단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50bp 또는 75bp 인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놨어요. 네. 그건 상당히 잘한 일입니다. 마음속으로 50bp를 하고 싶어도 이게 무기를 먼저 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역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7월 한 27일 날 있거든요. FOMC가. 그때 두 번의 물가 지수 발표가 있죠. 그리고 유가는 실시간으로 바뀌니까요. 이런 것들이 하향 안정화되면 또 시장의 예측은 빠르게 50bp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일단은 75bp를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0bp나 75bp 인상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50인지 75인지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달라질까요? 일단은요, 그 물가가 높은데 50bp 인상을 하면은 네. 시장은 또 야, 의지가 없구나라고 보겠지만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피크아웃 찍은 걸 보면서 50bp 인상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분명히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종착점이 어디가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FOMC를 보시면요. 1년이 8번이 있지만 네. 이제 3, 6, 9, 12 이제 분기 말에 있는 FOMC에는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란 걸 찍어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연말에 이제 적정 금리인데요, 기준 금리인데 지금 점도표상으로 보시면 올해는 한 3.4% 수준, 네. 내년에는 한 3.75%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점은 한 3.75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점도표라는 게요 상당히 변화무쌍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3월에도 점도표를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찍었을 때 사실 올해 종착 금리는 2%였고요. 작년 12월에 2022년에 이제 연말 금리 예상은 0.75%였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금방 바뀌는지 알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인플레이션이 악화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4% 이상을 주장하는 분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또 유가가 안정되고 물가가 안정되면 지금 우리가 봤던 것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종착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 그 점도표상으로 보면 내년도 중간 어딘가 아니면 2024년부터는 과도하게 올린 금리를 네. 다시 내릴 거라고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가가 잡힌다는 가정이 필요하지만 종착지만큼 중요한 거는 언제부터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 금리 인하라는 건 다시 또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시는 게 향후 그 FOMC를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거는 유가 변곡점이라든지 이렇게 7월에 모든 게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분이 또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수경님께서 그러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건 7월일까요? 라고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 포인트는 유가고요. 금요일 날 이미 보여줬죠. 7월 14, 15일 날 과연 바이든과 빈 살만이 만나서 증산을 논의하고 그리고 지금 전쟁도 약간 서방이 좀 지원이 줄어들면서 네. 좀 아쉽지만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쉽지만 좀 끝나가는 기미도 있어요. 이러면서 유가만 안정되면 그건 분명히 7월이 바닥을 찍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두 사람의 회담이 무산되거나 유가가 다시 뭐 130, 140 올라가면 다시 또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여러분들 단 하나만 봐야 된다면 유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시간이 남아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스탠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는 좀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앞서서 말했던 그런 영끌족이라든지 네네. 이자 푸어들에게는 감당이 어려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한국은행의 스탠스 좀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지금 그 미국이 0.75%씩 올리는데 네. 한국은행이라고 이거를 못 따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 차가 벌어지면 국제 자본의 이동이 그쵸. 다 미국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한 이유는 지금 다른 선진국들, 유럽은 이제서야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아예 올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은 모든 자금은 다시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외환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나 우리도 물가가 지금 그 5%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우리도 그 자이언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빅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올리는 동안은 우리도 동참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가정을 하시고 그런 대출이나 투자의 그런 스케줄을 짜실 때 참고를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할지 또 7월에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까지 한번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FOMC 리뷰 특집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하셨던 분은 미래에셋증권 반포 WM 센터 정희성 지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